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김양희님, 오랜만에 또 와주셨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양희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저는 주로 귀신이죠. 그렇죠. 근데 간간이 예전에 네. 현실 공포가 섞여 있었잖아요. 네, 그렇긴 했는데 그쵸. 여전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근데 너무 수위가 센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시참을 매주 들으면서 약간 조절을 한달까? 현실 공포가 이번 주에 좀 있었다 싶으면 귀신 얘기 좀 하고. 그렇지. 네. 왜냐면 또 네.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약간 귀신 쪽을 공략을 해보려고. 또 귀신 이야기 하면 또 김양희님을 빼놓을 수 없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김양희예요. 오늘의 주제는 시골로 정했어요. 시골에 있었던 일, 이렇게 하면 당장 생각나는 거 한 5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시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부모님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20살에 딱 서울 오기 전까지는 지방에 거주를 했었어요. 그 와중에 친가든 외가든 조부모님들이 광역시나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다른 곳보다는 좀 더 도시 같은 곳에 사셔서 제가 오히려 시골에 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골은 조부모님보다는 우리 아빠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다 할아버지 동생이시겠죠. 그 분이 사시던 시골, 이 동네에서 겪었던 일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시골에 제사 지내러 가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 건데요. 예. 할아버지가 큰아들이고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랑 거기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왔었는데 그때 저야 뭐 가자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 정도 산소 때문이었나? 뭐 때문에 시골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까 뭐 저야 잔심부름 정도만 하겠지만 제사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얼마나 정신없고 그런지. 그래서 거슬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튀김했다고 부르시면 가서 몇 개 주워 먹고 계속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가 진짜 또래가 아예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가 가을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해도 약간 늦여름? 8월 말 9월 초 이랬었는데 그래서 시골길 옆에 있는 옷 꺾어다가 뭐 반지 만들고 뭐 화관 만들고 강아지 풀 꺾어서 그렇게 괜히 주변 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화관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강아지 풀 들고 길 따라 풀이나 막 그런 거 치면서 가는데 정말 멀리서 저 멀리서 지금 생각하면 왜 그게 눈에 인식이 되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피사체가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할머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가 저기 왜 앉아 계시지? 뭐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길을 알파벳 T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람이 양다리 모으고 양팔 나란히 이렇게 있을 때가 딱 T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작은 할아버지 댁이 발목쯤이고 제가 걸어가던 위치가 무릎 정도면 그 할머니는 오른쪽 손목 정도? 그러니까 되게 멀었던 거죠. 제가 뭐 그걸 보면서 할머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거리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다 왜 저기 앉아 계시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근감도 없이 눈에 딱 꽂혔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을 전봇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피사체에 좀 고정한 채 저도 모르게 막 계속 보면서 거기로 걸어갔었어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상태인 거죠. 저도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꽃무늬 치마에 왜 그 할머니들 겨울에 김장하실 때 신는 신발이라고 해야 되나? 발목 쪽에 털 달려서 고무로 된 신발 있잖아요. 앞 막혀 있는 거. 그걸 신고 계셨고 위에는 약간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초록색 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긴팔티를 입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긴팔인 건 확실히 좀 기억이 나는 게 계절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반팔인데 긴팔을 입으셨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 있거든요.
그 생김새는 완전 백발은 아니신데 희끗희끗 숱 적은 머리에 비녀로 꽂아놓으신 작은 쪽 그런 거 틀고 계신 게 보였고 얼굴은 못 봤어요. 전봇대 아래 쪼그리고 앉아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로 우리 울면서 풀썩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무릎을 양팔로 안고 무릎 사이에 얼굴 웃고 막 엉엉 우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그렇게 파묻고 계시니까 얼굴이 안 보였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고 할머니는 뭔가 계속 좀 꼼지락꼼지락 불편한 그런 자세 잡는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한데 크게 미동은 없으셨거든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 앞으로 가면서 점점 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시골길, 특히 사람만 왕래하는 길은 흙길이 되게 좁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점점 할머니랑 가까워지고 곁눈질로 할머니 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옆을 지나갔어요. 제가 집과 저 할머니 위치를 설명드려서 알파벳 T라고는 했는데 사실 길 자체만 놓고 보면 밭전자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시골에서 그 밭전자 모양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래저래 걷다 보면 자꾸 할머니 계시던 위치가 눈에 보여요. 계속 아직 계시나 하고 눈으로 막 뚫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호기심이 좀 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을 집 주변을 걸으면서 봐도 계속 할머니 계시고 슬슬 해는 넘어가고 어두워지고 전봇대는 몇 개 없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나마 몇 개 있던 가로등도 드문드문 켜져가는데 사람이라면 그 같은 자세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면 절일 법도 하잖아요. 네, 정말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해지기 시작하면 해 금방 떨어지는 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 멀리 제가 할머니 봤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쯤 됐을 때는 해가 거의 넘어가 버렸어요. 아예. 그러면서 가로등이 좀 켜져 있다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불빛이 희부엽게 할머니 비추고 있고 주변 소리는 개구리랑 귀뚜라미가 좀 섞여 들리는 그런 계절감이 있는 근데 그게 되게 숨막혔어요. 저는 그 고요함과 분위기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불빛 아래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모습이 훨씬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겁나니까 할머니께서 오른쪽 길 밭 경계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으면 저는 왼쪽 가장자리로 붙어서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춤추춤 걷는데 약간 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뭐지? 왜 그러시지? 이러는데 불빛이랑 막 개구리 소리 막 들리는데 막 이런 소리 섞여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도 너무 무서웠는데 근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머뭇머뭇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왜 도망 안 가? 그걸 들었는데 이러실 수도 있지만 당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르신이잖아요. 어디 아프신 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말해야 되나? 해서 무서워, 어떡하지? 이게 막 생각이 막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발음 좀 용기를 내서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래도 어린 마음에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갔어요, 제가 그렇게 막 말을 걸어 계속 내시니까 그래서 왜 그 용기가 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굴을 파묻고 계시댔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러다 보면 우리 고개 숙이고 막 울고 있으면 괜찮아? 아니면 뭐 야 울어? 이런 느낌 할 때 밑에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무릎 감싸고 계신 할머니 아래쪽으로 봤었어요. 얼굴 상태를 보려고. 그래서 팔틈 사이로 봤더니 할머니 그 푹 숙인 그 눈 안에서 눈이 진짜 검정 동자가 까만 게 점만 딱 찍혀있고 완전 400원이세요. 근데 그 눈이 우리 눈 운동하는 그 시계 방향으로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막 빠르게 돌리면 소리는 침을 막 질질 흘리고 계신 거예요. 고개 숙이고. 너무 무서워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집으로 뛰었거든요. 집에 불 켜져 있는 거 보이고 마침 아빠가 딱 대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아 제사 지내자 이러셔가지고 제가 막 가가지고 그냥 아빠한테 팍 안겼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하면 항상 설거지 하시고 과일 깎아주셨거든요, 작은 할머니가. 그래서 과일 먹으려고 기다리고 하면서 부엌에 막 기웃기웃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은 할머니가 대야 같은데 물이랑 제사 지낸 음식이랑 생률이랑 막 다 조금씩 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할머니 그거 뭐야? 이러니까 귀신밥 줘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단어가 귀신이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는 귀신? 그게 너무 흥미로웠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귀신밥 하니까 할머니가 동네 귀신들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막연하게 느낌이 어려서 그런 건가 너무 단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분명 지금 이걸 보고 왔는데도 그럼 나 귀신 볼 수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할머니를 눈으로 쫓은 거죠. 작은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신발 신고 나가셔서 대문 밖에 초인종 아래쪽에 두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귀신밥이 그냥 머리에서 안 떠났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배불러서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하면서 이제 신발을 신었죠. 이미 이때 머리에는 제가 만났던 그 할머니는 안 계시고 시골 밤은 무섭기는 한데 아까 보니까 그 대문 바로 밖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당시 저희 집은 그 제사 지낼 때 대문 위에 등 있죠, 불빛. 그걸 켜두고 그리고 대문도 열어두셨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으니까 제가 뭔가 시골길로 나갈 이유도 없고 마당에서 이렇게 빼꼼 보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반 무서움 반 이렇게 귀신밥이니까 혹시 귀신이 밥 먹는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당시에 제 신발이 운동화였어서 그냥 탁탁 신고 나면 허리 딱 펴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열린 대문 쪽으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보이니까 갑자기 마음이 뭔가 쿵 가라앉는 느낌? 그런 소름이 들어요. 온 몸에 그냥 우리 추워 하는 이 소름이랑 그런 걸 뭔가 봤을 때의 소름은 진짜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완전 다르구나. 약간 무거운 소름? 그냥 오. 온도에서 오는 소름이 아니라 무겁다고 생각한 게 저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름이 느껴지는데 아까 봤던 그 문알 할머니 그런 거랑 매일 같은 소리라던가 그런 게 막 태풍처럼 저를 확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쭉 들어오셨으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참 담담하고 못 본 척하고 호기심 안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 생각하면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 모습 봤으면 그냥 들어갈 법도 한데 또 안 그랬어요. 그게 그 와중에 또 조금 막 찔끔찔끔 걸어가 봅니다. 제가 그 앞으로. 대뜸 막 들이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뭘 몰래 보려고 하면 살짝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몸을 감추고 쓱 빼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쓱 가는데 하필이면 꽃무늬 치마 입으셨던 할머니가 귀신밥 내놓은 대야 있죠. 거기에 얼굴을 받고 막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 무릎 꿇고 양손 바닥으로 흙바닥 지탱한 채 얼굴을 받고 막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보는 순간 귀신이다. 아까 그 할머니도 귀신이구나. 무서워. 막 그런 생각보다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허겁지겁 그렇게 드시는 모습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 어린 제 마음은. 그래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그 모습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뒹굴뒹굴 하면서도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작은 할머니한테 맨날 배고프다고 과일이랑 밥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나물 비빔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어디 가노 야밤에 이러시는데 나 달 보면서 먹고 싶어 하고 가지고 나왔어요, 마당으로. 막상 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 좀 겁은 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살 나와가지고 불 켜둔 대문 전등 아래 딱 보니까 그림자나 뭐 실루엣 느낌 그런 바지랑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할머니한테 받을 밥이 있었잖아요. 나물 비빔밥이. 그거를 아까 귀신밥 해놓으신 거기에다가 다 싹싹 긁어두고 숟가락도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고봉밥에다가 수저 올려두고 막 꽂아두고 하시잖아요. 한술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또 그걸 어디서 보고 배웠나 봐요. 이게 무의식 중에 아버지 하는 걸. 이제 그것처럼 할머니가 저 먹으라고 주셨던 수저를 귀신밥 해놓으신 데다가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귀신밥 위에 제 수저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가야 되니까 집에 준비하고 아빠랑 나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배웅해 주시잖아요. 대문 앞까지만. 그래서 대문에 딱 나와보시고는 작은 할매가 수저 보고 이거 먹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으니까 할매 우리도 수저로 밥 먹잖아. 귀신들도 살았을 때는 수저 썼을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맞네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사하고 아빠 차 타고 출발하면서 사이드 미러 쪽에 보니까 어제 봤던 그 할머니가 대야를 다리 사이에 딱 끼고 우리 큰 거 안고 먹는 것처럼 그걸 끼고 수저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집으로 갔던 게 제 첫 번째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진짜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우리도 지금 영안이 트인 것 같아요. 진짜로.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오. 함께 봐요. 아.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까지 있나요, 오늘? 네. 오늘은 이게 아마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 알겠습니다. 똑같은 시골이라서요. 똑같은 네, 시골 바로 장소라서. 또 그 시골 어떤 시골인지 가볼게요. 동일하게 지금 말씀드릴 시골도 작은 할아버지 사시던 그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 동네가 아버지 본적이다 보니까 벌초 같은 거 하면 제사는 우리 동네에서 지내도 벌초나 이런 거는 꼭 이쪽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선산이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때는 제 기억에 명절 앞두고 아빠 벌초하러 가시는데 심심하니까 따라갔었어요. 작은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보고 가려고 갔던 거죠. 근데 아빠 벌초하는 거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보고 산에 그늘 없다고 집에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할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쫄래쫄래 다니고 시골에 애들이 원체 없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저 오면 되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냥이 왔냐 하면서 막 사탕도 갖다 주고 과자 갖다 주고 막 그러셔가지고 애기들 사랑받으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또 칭찬받고 용돈 받고 어른들이 예쁘다 똑똑하다 해주시니까 신나가지고 아빠 없어도 의젓한 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마을 이장님도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장님이 용돈을 많이 주셔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이죠. 예. 아 그럼요. 먹고 살아야죠. 자본주의니까. 예. 아 그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고 대문으로 탁 뛰어갔더니 이장님이 막 쓰담쓰담 하시면서 양아 일로 와보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짜져 보이나 이러셔서 딱 봤더니 이장님 댁 대문 앞에 우리 시골은 국기 개양대가 약간 다 꽂는 거 있잖아요. 나사로 고정해서 살짝 볼록하게 나와 있는 국기대 꼽는 그런 게 있는데 국기 개양대 쪽 거기에 자전거 한 대를 소 풀 먹일 때 말뚝에 묶어두는 것처럼 자전거 손잡이 쪽에 노끈을 연결해서 개양대 홈에다 걸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이러니까 심심하면 타고 놀래 이러시는데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동네에서 사는 태어난 애기들은 어고 기껏해야 저처럼 이렇게 명절이나 제사 때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오는 그런 애기들이 와가지고 막 흙이나 툭툭 차고 다니니까 좀 안쓰러워가지고 동네 주민분들이 좀 십시일반해서 자랑하시기를 지금도 기억나요. 읍내에 삼천리 자전거 가서 사왔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삼천리 자전거 오랜만이다. 그래도 비싼 브랜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애기들 다치면 안 된다고 사람들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하고 나중에 타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동물을 워낙 좋아하는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들에게 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염물 주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자전거가 그때는 좀 안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 눈 보면서 그 까만 눈망울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 막 봤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가 눈을 보고 있으면 내가 비쳐 보이잖아요, 상대방의 눈에. 가만히 소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소 눈 안에서 대문 밖으로 똑단발의 애가 핑크색 그 이장님 자전거를 타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응? 하면서도 애들 타라고 사뒀으니 어른 때 뭐 벌초 시즌이니까 누가 왔나 보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나중에 나랑 또래면 같이 놀아야지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골 와서 인사드리고 소 보고 저도 피곤했나 봐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안방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 노곤노곤 잠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깜빡 졸았었는데 잠결에 멀리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면 처음에는 아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 점점 잠 깨면서 뭔가 또렷해지잖아요, 정신이. 그때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고 잠이 완전히 깬 것도 아니어서 눈 안 뜬 채 이불을 파고들면서 그냥 무슨 소리지 했던 것 같아요. 기계환 소리는 아니었고 손톱 가는 얇은 쇠 있죠. 그걸로 플라스틱 두드리는 소리? 아니면 볼펜 플라스틱으로 뭐 책상 같은 거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막 탁탁탁탁탁탁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방에서 이게 자꾸 들리니까 슬슬 무서워지려고 하는 와중에 방문이 탁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작은 할머니가 깨우시더라고요. 저를 양아 하면서. 할머니니까 네? 하고 일어났죠. 했더니 할머니가 마트 가서 이쑤시개 좀 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랑 제가 왔으니까 식사 시간에 산적하려고, 그 꽃이 있죠. 산적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이쑤시개가 좀 모자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 사오라 하셔서 다녀온다고 일어났죠. 시골이다 보니 작은 구멍가게도 꽤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장님 말씀하신 그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당 나가봤더니 다행히 아까 그 애가 안 쓰고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태극기 개양대에 걸어둔 노끈을 빼서 돌돌 말아가지고 자전거 앞바구니에 탁 넣고 힘차게 출발을 했어요. 그 동네 시골 마트는 마트라 해도 슈퍼고 되게 막 멀리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면서 마트가 다 와간다는 지표라고 해야 되나? 그게 폐보건소였어요. 그 동네에 폐보건소를 지나면 금방 슈퍼가 있었거든요. 폐보건소 나오길 딱 기다리면서 딱 페달을 밟았어요. 근데 이게 내 체감상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고 다리도 무겁고 땀도 나고 하니까 자전거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무겁고 자전거도 힘들어서 못하겠고 그냥 자꾸 안 나오니까 평소에는 내가 걸어서 가다가 자전거 타니까 너무 빨라서 내가 혹시 지나쳤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좀 천천히 가면서 봐야겠다 싶은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자전거 내릴 때 브레이크 잡고 한 발 딛고 반대쪽 발을 동그랗게 고무줄 넘듯이 빼면서 내리잖아요. 이 과정에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뒤쪽을 좀 봤었거든요. 그때 어떤 애가 엄청 인상을 쓰면서 양 다리로 자전거 뒷바퀴를 잡고 양 손으로 자전거 안장을 잡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미 봤지만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딱 저는 자전거 핸들만 잡고 그냥 정면 보고 막 자전거를 끌고 갔어요. 덜덜덜 떨리기는 하는데 못 본 척을 한 거죠 그때는. 근데 누가 뒤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까 무서워서 다리도 절리고 후들후들 거리고 괜히 자전거 버리고 싶고 왜냐면 자전거에 매달려 있으니까 버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내 거 아니잖아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들부들 가지고 가는데 핸들 잡은 손에도 막 힘들어가고 식은땀인지 더워서인지 땀이 막 온몸에 범벅인 게 느껴지고 미치겠는데 뒤에서 점점 더 세게 무겁게 매달리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한가님을 쓰는 거예요 얘가. 그냥 진짜 너무 기절하고 싶고 막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멈출 수도 없고 가야죠. 근데 가면서도 아직 있나 싶으면서 괜히 핸들 잡고 가는 겨드랑이 밑으로 막 힐끔힐끔 뒤보고 뒤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돌아버릴 것 같고 막 눈물 질질 흐르고 막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뒤를 볼 때 뒤를 쫙 봤는데 뭐가 저 멀리서 막 오는 거예요. 훅훅훅 하고 가까워진 거 느껴져요 저한테는. 근데 뭐지? 하면서 막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으니까 점점 가까워진 게 막 어기저기 좀 막 뛰어오는 모습인데 그게 산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전거 끌고 진짜 최선을 다 달렸어요. 이 악물고 가다 보니 저 멀리 마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라고 해봤자 동네 구멍가게긴 한데 슈퍼라는 그 빨간색 글자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반가웠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자전거 거의 내팽겨치다시피 그냥 버려버리고 슈퍼로 뛰어들어가지고 슈퍼 할아버지 보니까 눈물이 막 진짜 펑펑 나는 거예요 저는. 마음도 누그러지고 그래서 살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쑤시개 사가지고 야무지게 가방에 넣어서 나왔어요. 다시 현실이 된 거죠 저는. 보니까 그 자전거 쓰러져 있는데 꼭단발 그 낮에 봤던 애기 있죠. 그 소 눈을 통해서 봤던 그 아이가 그 아이라는 확신은 안 들어도 느낌이 아이다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애가 넘어진 자전거 위에 앉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이겼어 약간 이런 표정? 의기양양한 표정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제 거 아니니까 버리고 갈 수는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가만히 얼어있는데 머리 위로 싹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탁 경직돼서 눈을 탁 들어 올리니까 아까 그 슈퍼 도착 직전에 뛰어오던 그 산귀신이 제 뒤에서 으익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기억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눈을 딱 떴는데 작은 할머니가 딱 계시더라고요 눈앞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할머니다 이거였어요.
시선을 돌리니까 당시에 되게 시골집이라서 방 문이 문풍지 있는 그 손가락 구멍 뚫리는 거 있죠. 숟가락으로 문 잠그는 그런 문이었고 그 문 열면 걸터 앉을 수 있는 텐마루 짧은 텐마루 있고 신발 벗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 텐마루 바깥쪽에 신발 벗는데 그 아까 슈퍼에서 봤던 그 삼귀신이 서서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할머니 귀신이다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상귀신이 오히려 그냥 사라지기 묻었는 방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하면서 막 거의 진짜 경기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아야 와그라노 하는데 아재다 이러시는 거예요. 놀란 애가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뒤에는 아재다 이 말은 들렸는데 접수가 된 건 아니니까 계속 할머니 치마 팍만 막 파고드니까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진정이 되니까 양아 괜찮아 하고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쓱 보니까 그 상귀신이 저를 되게 근심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재가 니 데리고 왔는데 기억 안 나나 이러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옆에 노트 같은 걸 꺼내서 막 넘기시더니 거기에 적힌 뭘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니까 이제 상귀신이 아니신 그 아재가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좀 두 분이 대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언뜻 그 공책을 봤을 때에는 괜찮나, 밥은, 병원은, 아프나, 시장 갈래, 샴푸 막 이런 거였어요. 아마 언어라던가 청각 쪽에서 좀 그런 게 있으신 분이 불편하셨던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걸 보면. 그 아재라는 사람은 바시고 작은 할머니가 저 보더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쉬고 있으라 아빠 오면 밥 먹자 하시는데 방에 혼자 있는 거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도 부엌 갈래 하다가 맞다 나 이쑤시개 사왔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쑤시개 산 건 또 기억나서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할머니는 이거 사왔다고 딱 꺼낸 가방을 딱 건네주는데 그 가방 안에서 우리 이쑤시개 사면 플라스틱 동그란 그 맨들맨들한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손에 닿는 촉감이 거칠거칠해서 봤더니 풀이랑 나무 잔가지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한 끙끙 꺼내가지고 제 손에 막 자랑스럽게 들고 있으니 저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제가 서 있는 텐마루에 저를 다 앉히시더니 양아 니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좀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기로는 아재가 저를 발견했을 때 애가 자전거는 저만치 던져두고 아무도 없는 그 폐보건소 마당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이나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더래요. 갑자기 다가가면 놀랄까봐 아재도 들리거나 이건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살살 좀 다가가면서 인기척을 내셨대요. 근데 이때 할머니한테 이 말을 들으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분이 못 들으시는구나 해서 이 소리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다 보니 애가 놀랄까봐 그냥 이렇게 살살 다가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런 소리로 저를 부르셨고 그랬다가 제가 딱 돌아보다가 그대로 푹 쓰러졌대요. 그래서 저를 들쳐업고 자전거를 끌고 마을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폐보건소에서 발견을 하셨다는 건 저는 슈퍼는 가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거지? 그 나이에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그 자전거 뒤에 매달려 있던 아이도 좀 무섭기는 한데 약간 애기된 마음에 이 어른이 그걸 모르고 나 살려주려고 왔는데 내가 놀래서 기절해버린 게 막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무서워했다는 게. 그래서 계속 그걸 좀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두고 아빠 오시고 식사를 했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어른들 같이 있고 배부르고 하니까 보호받는다는 안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자마자 바로 누워서 잠이 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아득해졌다가 들렸다가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어른들 대화하시다가 목소리 줄일 때 있으시거든요. 어릴 때 기억해보면. 그러면 괜히 좀 더 궁금해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이 반뜩해지면서 좀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 중에 잘은 안 들렸는데 워낙 속속속 이러시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똘비라고 할게요. 아재이긴 한데 어른들은 어리신 분들 성함 부르시니까 그 똘비 아재는 그걸 어떻게 알고 그 보건소 갔던 거 이러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갔어야 됐을 만큼 거리가 가깝지는 않았었거든요.
폐보건소까지 그래도 걸어서 애기 걸음으로 20분? 자전거로 한 15분? 제가 사실 홀렸다라는 가정하에는 사실 체감이 잘 안 되기는 한데 가까운 거리는 아닌 거죠. 인적도 많은 곳도 아니고. 그래서 듣고 보니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니까 작은 할머니 말씀으로는 지금 할매가 꿈에서 구하러 가라고 했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기는 한데 예. 어른들끼리 또 희한하다 뭐 이러면서 웅성웅성 그런 느낌 말씀하시는 거 그걸 들으면서 그냥 쓱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할아버지 따라서 소 여물 먹이고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산에 산책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요 하니까 어제 저녁에 음식을 많이 해서 손님 온다고 밥을 많이 해가지고 근처 절에 모시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섰죠. 쫄래쫄래 절을 따라가는데 절 마당에 어제 그 아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재가 할머니랑 저를 보고는 딱 오시더니 저를 되게 근심스럽게 막 쳐다보셔서 그냥 뻘쭘하게 좀 인사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아재 어깨 몇 번 탁탁탁 치시니까 그 손가락으로 법당 쪽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뭐 그런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 보면 우리 한쪽에 돌아가신 분들 사진 올리고 모셔두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갔어요. 대웅전 이런 데 가면 가운데 큰 부처님 있고 왼쪽에 약간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모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있는 단상 쪽에 음식을 좀 차곡차곡 좀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시면서 할매요 우리 애 어제 살려줘서 고맙대 이러시는 거예요. 작은 할머니가. 그 말 듣고 어제 잠결에 들었던 아재 꿈에 나타났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여기에 계신가 보다. 그래서 저희 집이 또 불교고 제사 지낸 걸 보면서 저는 좀 성장을 해왔으니까 그러면 날 구해주신 분이니 나도 인사를 해야겠다. 이래서 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향 한 개 뽑아서 촛불 이렇게 해가지고 불 끄고 꽂으면서 우리 묵념하는 것처럼 몇 발 물려서서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사진 속 할머니가 초록색 티를 입고 계신 거예요. 요 앞에 이야기 그 할머니. 맞아. 제가 일부러 시기를 지금 말씀 안 드리고 두 가지를 연결을 했는데 조각을 맞춰보면 앞에 음식 드시던 그 시즌이 긴팔 입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늦여름, 약간 초가을 요랬고 제가 아빠 따라 간 게 벌초하러 갔어요. 추석 시즌이니까 그냥 지금 좀 큰 마음에 보면 49세 전후였나 봐요. 벌초 시즌이. 그래서 아마 그 식사 막 하시던 그 시즌에 돌아가셔서 아직 49제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 추석 전후 벌초 이 시즌이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 영정 사진을 모셔다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너무 어리고 구해주셨다. 감사 인사해야 된다. 그 할머니다. 그 이상의 결론은 내리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런 조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후에 아재에 대해서 똘비 아재 하면 누군지 제가 아니까 시골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워 들은 걸 조합을 해보자면 이 아재는 어릴 때 부모님께 좀 버림을 받아서 할머니랑 살았어요. 네, 아재 자체도 잘 안 들리시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으시기는 한데 할머니도 청각이 안 좋으셔서 말하는 것도 안 되셨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그런 장애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하거나 뭐 수화에 대한 교육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거보다 그 시절의 할머니였던 분이었으면 당연히 그런 인프라는 힘드셨을 거고요. 그 와중에 손주를 맡아 키우다 보니 당신께서 안 들리고 말을 못하니 손주의 그런 장애도 캐치하는 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한 집에 사는 두 식구가 모두 청각에 불편한 게 있으시니까 이 과정에서 좀 많이 도와드렸던 게 작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셨고 그 똘비 아재한테 한글 쓰는 거 알려주셨던 것도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나를 가르치거나 이러면 이게 할머니 단어구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 산책, 샴푸, 필요한 생필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물음표로 해놓고 우리 시력 검사하듯이 볼펜으로 가리키면 맞다, 아니다 막 그런 식의 대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똘비 아재 할머니, 그 초록색 옷 입으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하루 걸러 놀러 오던 똘비 아재네 할머니였는데 한 4일을 안 오니까 작은 할머니가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갔다가 돌아가신 걸 발견했대요. 똘비 아재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장례를 치른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절차도 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고 아마 식사하셨던 거는 제사라던가 그런 게 없어서 그나마 좀 친하게 지내던 집에 와서 그렇게 드셨나 하는 건 지금 와서의 제 생각인 건데, 아마 그 집 애기인 조카인 저를 좀 도와주셨다는 게 그런 고마움이 있으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짠한 게 있다. 그쵸.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귀신밥 있을 때 제가 수저하고 했던 그게 또 달리 보였을까라는 생각도 오늘에 와서는 좀 들고요. 맞네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잠결에 슈퍼 가기 전에 들었던 그 소리도 할머니가 좀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또 똑단발 애는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애기 귀신인데 자전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니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 있죠. 느끼기에는.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 와중에도 이미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코드가 맞는다라거나 이런 스위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갖고 놀기 좋게 코드가 맞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손은 집 안에 있고 대문은 닫혀 있었는데 예. 대문이 열려 있었다고 한들 무슨 대문이 담벼락만한 것도 아니고 잠깐 보이고 말아야 되는데 손 눈동자에서 정말 길게 애가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보였거든요. 아, 거기부터가 말이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오잉? 자전거 타네? 이 이상 이하도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애기들은 장난감 내 거 이게 있다 보니 그냥 제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야.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 시골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 워낙 잘하시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골 중에 두 가지를 한번 묶어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리고, 김양희님은 그 귀신 표현하실 때 소리를 내시잖아요, 항상. 네,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지? 라는, 진짜. 이거는 사실상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어내려고 해도 어떻게 못 지어내요, 이런 거는. 그때 항상 소리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소리랑 냄새. 그치. 왜냐면, 네. 듣도 보지도 못한 행동과 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이 뇌리에 팍 박혀 있는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한 게 좀 비슷하지 하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시참 전에는. 근데 김양희님은 귀신 많이 봐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진짜 악하고 무서운 귀신보다는 불쌍하고 한없이 좀 그런 귀신들이 더 많잖아요. 숫자로 따졌을 제 때는. 경험에서는 정말 그래요. 그죠? 네, 물론 예전에 돌비님께서 말씀하신 분 중에 무당들도 약간 퇴마가 전문이신 분이 있고 뭐 약간 달래는 게 있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로 만났던 분들은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도움, 약간의 정, 이걸 좀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양희님은 진짜 무서운 귀신도 보시니까. 기괴한 애들 진짜 네, 많죠. 기괴한 귀신들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을 보는 사람마다 다 보는 그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맞아요. 못 믿는 경우도 많았어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코드가 맞는 애들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거짓이야. 나를 부정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저도 하나 네. 그래서 막 거짓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럴 수 있어라고 느꼈던 게 색깔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 주변에 그 색으로 수강의 보인다던 그런 아우라. 검정색, 그거는 저는 진짜 사람의 기운이 이래서 압도되는 거 말고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고 색깔로 사람이 보는 적 저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거짓말이기보다는 정말 그러면 사람 가르기 쉬울 텐데 약간 이런 생각? 맞아요. 그 색으로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지.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해서서 한 번쯤은 색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항상 색으로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색을 물어보는데 뭐 나쁜 색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뭐 무튼 간에 오늘 김양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세요. 그럼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시골에 아주 섬뜩한 귀신 이야기이자 또 마지막엔 또 짠한 스토리가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 시골로 가시거나 아니면 가족 친지분들 만나시면 귀신 딱 한 번씩만 보고 오십시다. 더도 말고 그냥 딱 한 번만 경험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래야 이제 이야기 제보할 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뭐 계속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